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내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매우 미묘해서 말 몇 마디로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목적성이 대화에 강하게 드러나는가 아닌가이다. 만일 상대가 당신이 하는 말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느끼면 아무리 미사여구가 동원된 듣기 좋은 말이라 도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언어를 통해 상대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짧은 몇 마디에도 상대는 거기서 따뜻함을 느낀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이해관계가 섞인 관계일 때, 어느 정도 실리가 섞인 관계일 때는 상대의 감정을 봐가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 딩딩은 유학생이다. 처음 해외 생활을 하는 그녀는 같은 국적의 친구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러던 중에 국적이 같은 샤오왕을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나라에 와서 참 적응하기 힘들다. 그치? 내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 샤오왕이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의 패단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두 가지로 살펴보자. 먼저 상대에게 태도를 강요했다. 물론 딩딩의 본래 의도는 좋았지만 어쨌든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이 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떨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딩딩과 샤오왕은 비록 같은 국적이긴 했지만 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러니 처음에는 상대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혹은 의례적인 인사말로 상대의 감정을 살펴야 했다. 첫 마디부터 상대에게 태도를 직접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딩딩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했다. 물론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만 그녀는 샤오왕의 처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정했다. 그러니까 자기와 샤오양을 모두 현실 부적응이라는 가여운 위치에 물어넣을 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와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딩딩과 똑같은 유학생 샤오왕은 다른 유학생 샤오리와 친한 사이다. 이 둘은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을까? 하루는 샤오왕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샤오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내가 외출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봤어.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중국인들은 잘 모르는 감사를 표현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방식이래. 그래서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샤오리는 샤오왕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해졌다. 비록 짧은 대화지만 이 말 속에서 샤오왕이 해주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샤오리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나 친구를 칭찬할 때 나쁜 말투. 오늘 내 옷 정말 예쁘다. 평범한 말투. 오늘 정말 품이 있어 보여. 끌리는 말투. 에이, 어제 내가 한 모임에 갔었거든. 거기에 엄청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왔어. 그 사람이 원래 꼼꼼하고 예리한 안목으로 이름나 있는데 거기서 품이 있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더라. 그런데 그 디자이너를 보면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비유에 그 디자이너가 입고 온 옷이 컬러며 스타일이며 엊그제 내가 입고 왔던 옷이랑 완전 똑같더라고. 나쁜 말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옷만 칭찬할 뿐 상대를 칭찬하지 않았다. 평범한 말투는 상대를 칭찬하긴 했지만 감정적인 요소나 세부적인 칭찬이 배제되어서 그냥 상대를 평가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좋은 평가라고 해도 상대에게 말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의 품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상황을 이용해 자기의 감정과 상대를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데 있다. 불쾌한 대화를 유쾌하게 바꾸는 비결. 우리는 모두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과 대화하기 원한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이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 특히 상대가 정말로 불쾌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
애도 당신은 우아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혹자는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반응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에 악의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눈동자 하나, 눈빛 등을 호기심이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도발 혹은 위협으로 느끼느냐는 온전히 판단하는 당신의 몫이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먼저 왜 쳐다보냐고 묻자 나머지 한 사람이 당신을 본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싸움이 붙었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뜯어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종류의 사회 뉴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오해는 단 3마디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한 번은 한 영업사원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고객이 계속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고민을 털어왔다. 그는 얼마 전 고객이 자기에게 던진 한마디가 자기가 몸담은 어깨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까지 깊은 회의감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고객이 한 말은 다름 아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심을 다해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었다. 먼저 그 말은 3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첫째, 고객이 거절한 것은 제품이지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상대가 그렇게 모질게 말한 것은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다시 그 고객을 찾지 않는다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고 무언가 보상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리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다음번 방문이 어쩌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그를 다시 찾을 때는 상대의 성격을 감안해 전과는 다른 화법을 사용하도록 하라. 상대가 마음이 풀린 경우 A. 제가 전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B. 웃으며 제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기억하는데 유독 그 말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 대답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줄 것이며 상대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대가 농담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 A.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고요. B. 상대의 눈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전에 고객님을 너무 자주 찾아와 귀찮게 했기 때문이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는 상대의 실수나 허점을 꼬집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상대의 모진 말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분석해내면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 A.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고요. B. 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리는 건 저도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고객님께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제품이 고객님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고객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대화법은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의 고민과 생각을 빌려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상대의 마음을 건드렸다. 나아가 정직하고 올곧은 업무 태도를 보여줘 상대를 감동시켰다. 위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모든 전제는 상대를 당신과 완전히 대립되는 냉혈한이나 나쁜 사람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싸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당신의 분노와 서운함을 잠재우기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매우 미묘해서 말 몇 마디로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목적성이 대화에 강하게 드러나는가 아닌가이다. 만일 상대가 당신이 하는 말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느끼면 아무리 미사여구가 동원된 듣기 좋은 말이라 도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언어를 통해 상대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짧은 몇 마디에도 상대는 거기서 따뜻함을 느낀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이해관계가 섞인 관계일 때, 어느 정도 실리가 섞인 관계일 때는 상대의 감정을 봐가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 딩딩은 유학생이다. 처음 해외 생활을 하는 그녀는 같은 국적의 친구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러던 중에 국적이 같은 샤오왕을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나라여서 참 적응하기 힘들다. 그치? 내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 샤오왕이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의 패단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두 가지로 살펴보자. 먼저 상대에게 태도를 강요했다. 물론 딩딩의 본래 의도는 좋았지만 어쨌든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이 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떨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딩딩과 샤오왕은 비록 같은 국적이긴 했지만 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러니 처음에는 상대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혹은 의례적인 인사말로 상대의 감정을 살펴야 했다. 첫 마디부터 상대에게 태도를 직접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딩딩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했다. 물론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만 그녀는 샤오왕의 처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정했다. 그러니까 자기와 샤오양을 모두 현실 부적응이라는 가여 위치에 물어넣을 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와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딩딩과 똑같은 유학생 샤오왕은 다른 유학생 샤오리와 친한 사이다. 이 둘은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을까? 하루는 샤오왕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샤오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내가 외출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봤어.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중국인들은 잘 모르는 감사를 표현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방식이래. 그래서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샤오리는 샤오왕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해졌다. 비록 짧은 대화지만 이 말 속에서 샤오왕이 해주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샤오리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나 친구를 칭찬할 때 나쁜 말투, 오늘 내 옷 정말 예쁘다. 평범한 말투, 오늘 정말 품이 있어 보여. 끌리는 말투, 에이 어제 내가 한 모임에 갔었거든. 거기에 엄청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왔어. 그 사람이 원래 꼼꼼하고 예리한 안목으로 이름나 있는데 거기서 품이 있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더라. 그런데 그 디자이너를 보면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비유에 A 그 디자이너가 입고 온 옷이 컬러며 스타일이며 엊그제 내가 입고 왔던 옷이랑 완전 똑같더라고. 나쁜 말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옷만 칭찬할 뿐 상대를 칭찬하지 않았다. 평범한 말투는 상대를 칭찬하긴 했지만 감정적인 요소나 세부적인 칭찬이 배제되어서 그냥 상대를 평가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좋은 평가라고 해도 상대에게 말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의 품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상황을 이용해 자기의 감정과 상대를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데 있다. 불쾌한 대화를 유쾌하게 바꾸는 비결. 우리는 모두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과 대화하기 원한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이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 특히 상대가 정말로 불쾌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도 당신은 우아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혹자는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반응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에 악의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눈동자 하나, 눈빛 등을 호기심이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도발 혹은 위협으로 느끼느냐는 온전히 판단하는 당신의 몫이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먼저 왜 쳐다보냐고 묻자 나머지 한 사람이 당신을 본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싸움이 붙었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뜯어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종류의 사회 뉴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오해는 단 3마디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한 번은 한 영업사원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고객이 계속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고민을 털어왔다. 그는 얼마 전 고객이 자기에게 던진 한마디가 자기가 몸담은 어깨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까지 깊은 회의감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고객이 한 말은 다름 아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심을 다해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었다. 먼저 그 말은 3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첫째, 고객이 거절한 것은 제품이지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상대가 그렇게 모질게 말한 것은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다시 그 고객을 찾지 않는다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고 무언가 보상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리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다음번 방문이 어쩌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그를 다시 찾을 때는 상대의 성격을 감안해 전과는 다른 화법을 사용하도록 하라. 상대가 마음이 풀린 경우 A. 제가 전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B. 웃으며 제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기억하는데 유독 그 말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 대답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줄 것이며 상대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대가 농담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 A.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고요. B. 상대의 눈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전에 고객님을 너무 자주 찾아와 귀찮게 했기 때문이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는 상대의 실수나 허점을 꼬집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상대의 모진 말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분석해내면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 A.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고요. B. 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리는 건 저도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고객님께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제품이 고객님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고객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대화법은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의 고민과 생각을 빌려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상대의 마음을 건드렸다. 나아가 정직하고 올곧은 업무 태도를 보여줘 상대를 감동시켰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모든 전제는 상대를 당신과 완전히 대립 때는 냉혈한이나 나쁜 사람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싸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당신의 분노와 서운함을 잠재우기 어렵다.